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 저는 솔직히 출마하지 않으셨습니다. 뛸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사람 이 원칙이 적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 자,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설이 불거졌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의 분란과 어려움과 혼란에 단초를 제공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게 책임이 있으신 분들 또 혹은 당에 대한 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저는 솔직히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나갈 테니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 세 사람도 다 나오지 말아라 라면서 공개 출마를 금지했어요.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되게 이례적이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사실은 네. 비상대책위원장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전당대회에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 누가 나와라, 누구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이례적인 이제 기작을 연 것 자체는 아마도 이제 7개월 동안 이제 비대위를 꾸려가면서 가장 본인이 중점을 뒀던 게 계파 갈등을 종식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네. 계파 싸움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도 하고 대안도 내놨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년 총선도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심판으로 그렇게 이제 구도를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김병준 위원장의 구상이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분명 황교안 전 총리가 등장하면서 급속도로 친박들이 뭉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쨌든 7개월간 이렇게 계파 갈등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다음 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 도루묵이 되는 게 아니냐, 물거품이 네.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요. 그중에서도 이 황교안 전 총리의 이름을 콕 집어 거론하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특정인 한 분을 꼬집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황교안 전 총리십니다. 이분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에 대한 기여가 없었다는 점도 대단히 마음에 들립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입을 닫고 계셨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여태껏 당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있던 분이 어느 날 당의 대표가 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당권 주자죠. 정우택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속칭 낄낄빠빠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낄낄빠빠라는 말처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사람 이 원칙이 적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 무너져가는 집에 난장판 치고 나간 사람도 있고 빗장이처럼 주변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도 있고 또 집을 잘 지어달라고 부탁했더니 요새는 뭐 주인이 되겠다는 사람도 나타난다고 해서 좀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지금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정우택 의원 이 두 사람의 기준으로 되면은 지금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일 사실 큰 문제죠. 네.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에 혼란을 준 사람, 그리고 당에 기여가 없는 사람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과연 진짜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몇몇 이제 당권 주자들 중에는 대선 전화 빠지고 관령 대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야당에 절대 맞지 않는 얘기죠. 네. 관령 대표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당의 이제 대통령이랑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때 당을 관리하는 관령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이기고 선거를 지휘하고 또 대선을 보면서 다는 당이기 때문에 관령 대표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결국은 그럼 당의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앞으로 야당을 구해낼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전당대에서 표출돼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사람도 퇴출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모두에게. 아하. 그 정도로 지금 야당 현실이 씁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예.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황교안 전 총리를 콕 집어서 언급하는 바람에 예.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더 우려하고 걱정한다라는 의미가 반영이 되면서
되레 황교안 전 총리를 더 키워주고 띄워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전 총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네. 친박 그리고 탄핵의 책임론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현재 태극기 부대라고 소위 얘기되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TK 지역에서는 어찌 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저 말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지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더 똘똘 뭉치지 않겠습니까? 위기감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부분에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본인이 당을 개혁하겠다고 들어와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도루묵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도로 그런 이제 뭐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 대표가 된다고 하면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거고 아하. 그것이 도리어 친박 세력들을 더 결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논리가 참 아쉽습니다. 어떤 점이 아쉽죠? 공세를 할 때는요,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려면 처음부터 입당 때 대대적으로 환영을 안 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입당 직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 상임 고문으로 추대를 하려다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반대로 불발됐다. 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럼 대체 뭐냐? 네.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이런 걸 얘기했는데 한국당에서는요. 모두가 나지 스스로 빠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지 말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 그 대상이 되는 황교안 전 총리 꿋꿋하게 매일매일 정부와 각을 세우는 날카로운 얘기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을 했어요. 이복형을 독살하고 고모부 처형한 김정은 갑자기 귀엽게 바뀌었겠나?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슈로 딱 갑자기 던졌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을 결집하라는 거죠.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네. 왜냐하면 사실은 보수층 내부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김정은은 3대 세습의 당사자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복형을 독살하고 공모부를 처형했던 점에 잔혹한 면이 있는 사람인데, 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좋게 바뀌는 그런 부분 우리나라에서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뭐 예쁘게 표현한 캐릭터들도 파는 애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수층에서 반감을 가지는 어떤 세력들이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본인은 사실은 보수적인 인사고 그 보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권을 잡고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보수층의 어떤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런 아마 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이런 때가 되면은 정치인들 꼭 퍼포먼스로 이목을 끌고는 하죠.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이색 퍼포먼스 한번 보시죠. 말보다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은 편 아니에요? 독수를 놀라서 다 도망가고 어느 구석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할 때 당당하게 외치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 누굽니까? 일단 태권도 구호가 허위자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저도 태권도를 해봤지만 이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 빅3 주자들을 대항하기 위한 이제 후보들의 몸부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제 친박 쪽이 굉장히 식절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서 다시 이제 오세훈, 홍준표 전 대표 등이 지금 이제 비박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에 세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안상수 의원이라든지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좀 이렇게 본인의 입지가 약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뭔가 이목을 좀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